안녕하십니까. Sign Segmentation with Change Point Modulated Pseudo Label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석사과정 심호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논문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주된 목적은 Sign Segmentation을 하는 거고, 그 Sign Segmentation을 Change Point Modulated Pseudo Labeling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하게 되었다는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제 수어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세 번째로는 메소드, 네 번째로는 실험 결과, 다섯 번째로는 결론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어 인식 또는 번역 연구에서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수어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모델 학습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가진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 수어 데이터는 수어 전문가가 어노테이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노테이션보다 비용이 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데이터를 모으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또 수어의 특성에 의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빠른 손의 움직임에 의하여 손에서 모션 블러가 일어난다든지 손길이 겹치게 되어 오클루션이 발생해서 잘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손의 작은 움직임과 얼굴 표정, 이 비수지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의 제스처뿐만 아니라 얼굴의 작은 표정, 이런 것들 또한 정보로 쓰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이 사인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이냐면, 이제 컨티뉴어스 사인 랭귀지의 컨티뉴어스 사인 랭귀지 안에 이 수어의 시간적인 경계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제 컨티뉴어스 사인 랭귀지는 뒤에 데이터셋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인 세그멘테이션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 어노테이션을 가진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자동으로 어노테이션 가진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사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또한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수어라는 게 이제 방송에서도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수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컨티뉴어스 수어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셋의 종류로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RWTH 포닉스 웨더 2014라는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로는 BSL 1K, 세 번째로는 BSL 콜퍼스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이 포닉스 데이터는 독일 방송국 피닉스의 1일 뉴스 및 일기예보 방송이 기록된 데이터셋입니다. 수어 문장과 수어 글러스, 수어 영상이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며 총 8,257개의 문장을 가진 수어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BSL1K 데이터셋은 영국 공중파 TV 방송 1000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며,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사인 랭귀지가 아닌 코어 알티큘레이티드 사인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사인과 코어 알티큘레이티드 사인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이 코어 알티큘레이티드 사인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컨티뉴어스 사인과 똑같은 말인데,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은 이제 데이터의 시작이 손이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에서 끝나는, 즉 이제 단어 영상 같은 데이터를 말하고, 이제 코어 알티큘레이티드 사인은 이제 연속 수어라고 해서 우리가 문장 수어에서 이제 수어의 전후 수어에 따라서 그 수어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게 돼서 그런 수어를 코어 알티큘레이티드 수어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BSL 콜퍼스 데이터는 영국 수어 말뭉치 데이터셋으로 대화 또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아이솔레이티드 사인 리코그니션이 아닌 코어 알티큘레이티드 리코그니션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수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존재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기존에 많이 흔히들 모으던 데이터셋 수집 형태인데요. 이렇게 한 문장에 대한 글로스, 이게 이제 수어의 문법 체계처럼 이렇게 잘라서 글로스 배열이 있고, 이렇게 한 수어 비디오 영상이 쌍으로 이루어진 게 기존의 수어 데이터셋 수집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수어 데이터셋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한 문장에 대한 글로스 배열이 있고, 이 글로스 배열에 대한 똑같이 수어 영상이 있는데, 이 수어 영상에서 이 앞 5프레임이 옛날에 대한 수어를 하는 부분이다 해서 세그멘테이션 잘라주고, 이제 이 옛날과 아들 사이의 경계, 바운더리를 찾는 이 작업을 사인 세그멘테이션 작업이라고 하고, 이런 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게 최근 수어의 데이터셋 수집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본 논문의 메서드 오버뷰인데요. 모델 구조는 일단 BSL 콜퍼스 어노테이션에 존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i3D 모델,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과 액션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MSTCN이라는 모델을 처음에 프린트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i3D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i3D 모델에 BSL1K라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어 피처를 뽑게 되고, 이 피처를 MSTCN이라는 모델에 넣어서 슈도 라벨링 과정을 거쳐서 라벨링을 해주고, CP 디텍션,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라벨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PL 라벨스, 이게 본 논문이 제시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 라벨을 생성하여 이 라벨을 통해 다시 MSTCN을 파인 튜닝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였다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BSL 콜퍼스를 통해서 i3D를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i3D는 3D 컨볼루션 네트워크 중 하나인 모델로 보시면 되고, 이 모델을 통해서 스파티오 템퍼럴 정보를 가진 이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처 벡터를 통해서 MSTCN 액션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모델인데, 이 모델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 사인 세그멘테이션, 즉 경계값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뽑아주게 됩니다. 이제 체인지 포인트 모듈레이티드 슈도 라벨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슈도 라벨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도 라벨링은 준 지도학습, 즉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정답 레이블이 있는 작은 데이터셋으로 1차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아까 우리는 BSL 콜퍼스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답 레이블이 없는 큰 데이터셋 BSL1K 데이터셋으로 2차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도 라벨링의 과정으로는 라벨을 가진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모델을 통하여 라벨이 붙지 않은 데이터에 대하여 프레딕션을 진행합니다. 프레딕션을 통해 나온 결과를 라벨로 붙여주게 되는데, 아까 MSTCN을 여기서 거쳐서 나온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온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확률값을 가장 큰 거에 대해서 라벨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 이제 라벨을 붙여있던 데이터와 라벨을 붙여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을 다시 학습 진행합니다. 이제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신호 또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체인지 포인트, 즉 변경점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 잘라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걸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고, 이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펠트 메소드를 사용하여 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펠트 메소드는 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주황색 선이 있는데요. 이 주황색 선이 리그레션 라인을 뜻하는데, 이 리그레션 라인은 데이터 간의 거리의 합계를 최소화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각 점에서 리그레션 라인까지의 거리는 A보다 B가 훨씬 작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트 메소드는 리그레션 라인과의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 C함수가 코스트 펑션 또는 이 리그레션 라인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베타는 이게 너무 많이 잘릴 수 있으니까 정해주게 되는 컨스트레인트로 세그먼트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펠트 메소드를 통하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는 장점이 있지만, 또
전후의 데이터가 유사한 부분에서는 체인지 포인트를 잘 디텍션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긴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PL이 슈도 라벨링, CP가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을 통한 라벨을 뜻하는데, 이 두 개의 라벨을 어떻게 퓨전하여 사용할 방법에 대하여 논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이 박스 하나는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프레임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수어의 제스처가 나오는 부분, 즉 이제 아까 데이터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옛날이라는 뜻이 이런 흰색 박스 세그멘테이션에 존재하게 되고, 바운더리가 이 수어 간의 경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지 방법은 이 PL 라벨과 CP 라벨을 단순히 합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벨들을 다 간단하게 합쳐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로컬 퓨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일단 데이터셋에서 수어 세그멘테이션의 평균 길이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어 데이터셋 안에서 한 수어를 하는 세그멘테이션의 평균 길이가 만약에 4라고 친다면 이 슈도 라벨링에서 세그멘테이션의 공간이 5로 평균 길이보다 넓은 공간의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대하여 만약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에서 이런 바운더리 경계에 대한 라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라벨을 삽입해주는 방법을 로컬 퓨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나오는 게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인 체인지 포인트 모듈레이티드 슈도 라벨링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2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설션이라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PL 라벨과 CP 라벨에서 PL 라벨과 CP 라벨이 만약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삽입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삽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파인먼트 방법인데, 일단 이 인설션 후 나온 라벨을 가져와서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과의 비교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근접한 경계를 가진 라벨이 있다면 이 두 칸의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평균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방법을 리파인먼트로 해서 이 방법을 체인지 포인트 모듈레이티드 슈도 라벨링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험 결과를 보기 전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MF1B 매트릭과 MF1S 매트릭이 있는데요. MF1B는 수어의 바운더리 위치에 대한 성능 측정을 위한 매트릭으로 바운더리 세그멘트에 대한 F1 스코어에 대한 평균으로 구할 수 있고, 이제 MF1S 매트릭은 사인 세그먼트의 범위, 넓이에 대한 성능 측정을 위한 매트릭이고, 사인 세그먼트에 대한 F1 스코어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MF1S 스코어는 수어는 사람에 따라서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MF1B 매트릭을 메인 매트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 소스 올리 부분이 이제 BSL 콜퍼스 소스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가 이제 46 정도의 스코어가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수도 라벨만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을 때 47, 체인지 포인트의 라벨만 사용하여 진행했을 때 48, 이제 CMP의 라벨을 사용하여 진행했을 때 이제 한 6에서 7 정도의 성능 향상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덕티브는 훈련 데이터셋에서 본 적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프로토콜을 말하고, 트랜스덕티브 방법은 사전에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모두 관찰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블은 없지만 그 안에서 라벨을 예측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래표는 이 PL 스레스홀드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성능표인데, 이 PL 스레스홀드가 아까 MSTCN에서 나온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라벨을 이 확률값이 몇 이상일 때 라벨을 지정해 주냐라는 뜻인데, 이제 이 PL 스레스홀드를 줄여도 성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전 스트레이티지스의 별 성능 비교인데,
멀지, 로컬 퓨전, 인설션 리파이먼트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CMPL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제일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비주얼적인 아웃풋에 대한 결과 비교인데 이제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때 녹색 상자를 보시면은 이제 소스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을 때와 슈도 라벨링으로만 라벨을 구했을 경우 이제 CMPL에서는 이제 이 잘못된 라벨을 바로잡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GT에는 아무런 라벨이 없는데 프레딕션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라벨이 오히려 생기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CMPL이 새로운 것을 감지하고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이 본 논문에서는 컨티뉴어스 사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를 제안하였고 체인지 포인트 모듈레이티드 슈도 라벨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소타의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데이터에 대한 라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실험, 방금 설명한 실험 중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하는 시리얼의 비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게 CMPL은 마지막 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안하는 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좀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도가 앞에 보여지는 그 두 가지 매트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MF1B, MF1S. S는 넓으니까 안 할 수 있는데 위치,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생기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네, 수치적으로는 더 높게 더 나오는 높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계를 오히려 찾지 못하거나 이런 잘 정확한 이게 MFB 스코어가 위치에 대한 걸 찾는 거다 보니까 일단 위치에 대해서는 잘 리파이먼트해서 찾아서 스코어를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모든 라벨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면 그 사인의 길이가 짧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유독 긴 사인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네네. 이게 그 수어 데이터셋 평균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세그멘테이션 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계가 넓을 때는 더 삽입을 해주게 되어서 오히려 네.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더 넓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알고리즘에서는 단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오늘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의 길이가 대부분 짧아서 좋게 나오는 거지. 운이 좋게도 아니면 이 기술 자체가 좋은 건지 다 의심이 드네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나한테 알고리즘 수업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이번 학기에. 네. 그래서 아니 이제 공통적인 얘기인데 그 앞에 5명 다 정확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수행 시간 얘기를 안 해.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것도 어쨌든 비디오잖아요, 그죠? 네. 앞에 액션도 비디오고,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경우는 초당
초당 30장으로 들어오면 인퍼런트 할 때 초당 30장을 삽입을 해줘야지 밀리지 않고 되는 거지. 그거가 늘어나면 또 밀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속도가 중요한 성능 지수가 되는데 그냥 성능이다 그러면 정확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응용이 있고 속도까지 같이 따져가지고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